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펜터 인스턴스 후보 옵션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전 시간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카펜터가 인스턴스 타입 후보를 이스트 플리스에게 전달할 때 이 세 가지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다룰 내용은 3번인 노드풀에 정의한 인스턴스 옵션입니다. 노드풀에 있는 인스턴스 옵션은 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requirements라는 필드에 정의된 인스턴스 옵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턴스 타입, 뭐 C 타입, M 타입, R 타입 이렇게 타입을 정의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CPU 4코, 8코, 16코, 32코 중에 선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필드 인스턴스에 대한 옵션 필드를 노드풀에 정의할 수 있고 이 옵션들이 마지막 그 인스턴스 타입 후보를 전달할 때 또는 결정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카펜터 공식 문서 컨셉의 노드풀을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requirements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requirements 필드에 대한 설명을 보면 프로비저닝 할 노드의 파라미터를 제약 건다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인스턴스 옵션을 설정해서 인스턴스 후보를 제약한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필드들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레퍼런스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에 가보시면 각각 인스턴스 타입별로 제 오른쪽에 보이죠? 각각 인스턴스 타입별로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레인지, 즉 범위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범위는 예를 들어서 뭐 C 타입, M 타입, R 타입 이 범위 중에 선택하겠다. 이런 예시로 여러분들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이 연산자, 즉 키에 대한 값을 연산자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크거나 같거나 또는 작거나 같은 연산자가 없습니다. 크거나 또는 작거나 GT, LT 연산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제인데요. 인스턴스 타입을 설정한 예제입니다. 노드 쿠버네티스 IO 인스턴스 타입이라는 키를 사용을 하면 인스턴스 타입 후보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R5 라지랑 R5N 라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제 코드는 저의 카펜터 레포에 example 6에 있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을 설정한 예제 링크를 클릭하면 방금 보신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타입이라는 키를 설정을 해서 인스턴스 타입 후보를 설정했습니다. 예제를 실행하기 전에 인플레이트라는 디플로이먼트를 이제 배포를 할게요. 이걸 배포를 하면 펜딩 파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드가 두 개밖에 없고 이 노드의 자원이 적기 때문에 이 파드를 전부 다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트를 먼저 배포를 할 거고요. 파드를 조회하면 펜딩인 파드가 생겼죠. 두 개가 생겼네요.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제 인스턴스 타입을 설정한 예제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카펜터가 여기 노드풀에 설정된 인스턴스 타입 후보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과정은 노드 클레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5N 라지가 선택이 됐죠. 여기 노드 클레임을 조회하시면 R5N 라지가 생성이 됐네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저번 시간 인스턴스 타입을 결정한 요소라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예제를 다 실행을 했으니 기존의 노드풀은 삭제를 해줄게요. 그래서 아까 어플라이를 델리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스턴스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건데요. 인스턴스 카테고리라는 키를 사용하시면 되고 아까와 다른 점은 아까는 인스턴스 타입을 정확히 설정을 했다면 카테고리는 T타입, M타입, R타입처럼 인스턴스 카테고리만 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인스턴스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카펜터가 적절한 후보를 설정을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예제는 example 6의 인스턴스 카테고리 예제를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T타입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노드풀을 사용하는 카펜터는 이제 T타입에 대한 카테고리 인스턴스만 후보를 설정할 겁니다. 실습하기 위해서 인플레이트 디플로이먼트 YAML을 이제 배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펜딩 파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펜딩 파드를 보시면 현재 2개가 펜딩인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인스턴스 카테고리 설정한 예제 파일을 이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드풀을 배포를 하는 거죠. T 타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를 했고, 카펜터의 진행 과정을 조회하려면 노드 클레임을 조회하시면 되죠. 노드 클레임 보면 아까는 첫 번째 예제는 R 타입이었는데 이번에는 T로 설정해서 TX X라지가 선정이 되었네요. 시간을 기다리면 노드가 생성이 되었죠. X라지 타입으로. 이제 예제를 다 실습했으니 저희 노드 배포했던 노드 풀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인데요. 세 번째 예제는 캐패시티 타입입니다. 캐패시티 타입은 스팟이냐 온디맨드이냐 결정하는 키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온디맨드 그리고 스팟이 둘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설정했을 경우에는 두 개 다 후보가 결정이 되고 이스트 플릿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두 개 목록을. 그러면 이스트 플릿이 이 후보들을 판단을 해서 스팟을 먼저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스팟 인스턴스가 없다. 예로 GPU 같은 경우에는 스팟 인스턴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가 없을 경우에는 언디맨드로 이제 이스트 플릿이 노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예제를 봐볼게요. 이그젬플 6에 있고 그리고 언디맨드 스팟 설정 예제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캐패시티 타입이라는 키가 보이시고 여기에 언디맨드 스팟을 모두 후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트 플릿은 스팟이 더 우선순위 높게 해서 스팟 인스턴스를 먼저 선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실습을 해볼게요. 먼저 파드를 배포를 해야겠죠. 저는 이전에 인플렛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포를 해주시면 두 개의 파드가 펜딩에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노드풀을 만들어서 이 펜딩 파드를 배포할 수 있는 노드를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언데맨드 스팟 설정한 예제 야물 파일 보시면 되고 언데맨드 스팟 인스턴스 두 개 다 후보로 선택된 노드풀을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배포를 해볼게요. 배포가 되었고 카펜터는 펜딩인 파드와 노드풀 를 사용해서 후보를 선택을 하겠죠. 진행 과정은 노드 클레임을 보시면 되고요. 노드 클레임에 T3의 X라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턴스 카테고리를 T타입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T가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후보를 자세히 보시면 디스크라이브를 보시면 돼요. 디스크라이브 노드 클레임 그리고 노드 클레임 이름을 하면 여기서 선정한 후보들이 보여요. 그러면 T3 X라지, 2X라지가 후보가 되었고 저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캐패시티 타입이죠. 캐패시티 타입을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이제 필터를 걸게요. 여기 있습니다. 캐패시티 타입을 보면 온디맨드 스팟이 후보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플릿이 이 후보를 받아서 결정을 하겠죠. 스팟 먼저.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보려면 이 노드의 레이블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드의 레이블 확인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할 거고요. 저는 한 페이지씩 보려고 more 명령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패시티 타입을 필터를 거면 되겠죠. 캐패시티 타입 보면 저희가 방금 생성한 노드가 스팟 인스턴스 캐패시티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스팟 인스턴스가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인스턴스 카테고리를 P타입이나 GPU 있는 타입을 바꿔주면 스팟이 안 뜰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잘 실행했으니 삭제하겠습니다. 배포했던 노드 풀을 델리트로 삭제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는 CPU 또는 메모리를 설정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CPU 또는 인스턴스 메모리를 설정해서 CPU 메모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연산자가 크거나 같거나 또는 작거나 같거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하실 때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예제를 실행을 해볼 건데요. example 6에 CPU 메모리 설정한 예제 링크를 클릭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CPU가 1코어 초과, 그리고 인스턴스 메모리가 1024MB 초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디맨드 스팟 전부 다 선택을 했고 T타입 등 이제 아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해볼게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inflate deployment.yaml 배포를 하겠습니다. 펜딩 파드를 만드는 거고, 저는 이제 펜딩 파드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노드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CPU와 메모리를 설정된 노드풀 배포를 해볼게요. 그래서 1코 초과 그리고 1024MB 초과 하는 필터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디맨드 스팟, T타입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해볼게요. 배포를 하면 잘 노드풀이 배포가 되었고, 진행 과정을 조회하려면 노드 클레임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라지가 설정이 되었는데, 이 X 라지가 1코를 초과하고 1024를 초과하고 T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팟 인스턴스 어드바이저로 조회를 했는데요. T3 X 라지가 1코를 초과한 4코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1024를 초과한 16기가입니다.